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꾼 협동조합 드림걸 김희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투빅의 사랑하고 있습니다. 듣고 왔어요. 오늘 날씨와 참 잘 어울리는 노래 아닌가요? 저는 이제 여러분께 비 오는 날에 좀 이 느낌을 즐겨보시라고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 출첵 받겠습니다. 성장엔진님께서 시작이 좋습니다.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이메가스톤님께서 출첵합니다. 오늘은 꼭 1등으로 출첵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서 꿈엽도 이틀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언제 1등 한번 해보나 하셨어요. 꿈엽이 왜 이틀밖에 안 남았을까요? 이메가스톤님, 꿈꾼 협동조합은 계속됩니다. 쭉 계속됩니다. 네, 이렇게 일찍 오신 분들 닉네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빅터님께서 희주하나 약속 지킴쟁이 라디오 비평 시간에 효린 노래 나왔네요. 난 빅뱅의 거짓말 신청함 하셨습니다. 아, 그쵸. 사실 어제 라디오 비평에 빅뱅 거짓말을 준비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빅뱅 노래가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첫 곡이었나? 빅뱅 노래를 또 이렇게 틀어드렸었는데 빅터님, 제가 또 나중에 라디오 비평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썬문님께서 비평에 맞는 노래 선곡 역시 미치게 만들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썬문님. 관주님께서도 상주에서 출첵합니다. 어제 추천했던 곡이 라디오 비평 시간에 나왔네요. 유신 느낌 사건 속에서도 이런 게 작은 즐거움이군요. 오늘도 모두 즐거움 가지는 행복한 날 되시길. 또 다른 즐거움을 위한 신청곡 있습니다. 김혜림의 레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관주님 저랑 통하셨어요. 저도 오늘 비도 오길래 김혜림 노래를 준비해봤죠. 통하셨네요. 통했습니다. 주니파파님께서도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시간 더 행복하세요 하면서 한복 입은 하준이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하준이 이 볼은 어떡하나요? 사이트 링크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방송 시작도 하기 전부터 와주셨네요. 사실무구님도 출첵해주셨고 7080님께서도 꿈엽과 함께합니다 하면서 출첵해주셨습니다. 시생님도 오늘 어김없이 오셨고요. 무라일체님도 유신느낌 충만한 요즘 이적의 레인 부탁요 하셨습니다. 뉴블로그님도 샤이니의 드림걸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소니아님께서 손명희쌤이 12시대로 옮긴다고 말씀하셨군요. 저는 몇 시로 옮기나요? 하셨는데 네, 저는 점심 제 시간에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상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오전 9시에서 10시 50분까지 꿈꾼 협동조합 맡게 됐고요. 그 이후에 바로 또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저희 영희 커플이 함께 진행합니다. 푸른솔님도 출첵해주셨고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짜파구리 만나님께서 희준님 목소리 짱 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짜파구리 못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깨방정님도 출첵해주셨고 이 비가 오면 가을이 오겠죠 하셨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서울은 오전에 20도까지 떨어진다는 제가 그런 날씨 정보를 봤어요. 레이나님께서 노래를 즐기는 우리 강아지 하셨는데 와, 노래와 함께 뭔가 다가오는 가을을 느끼고 있는 강아지 같아요. 분위기에 젖어 있다 정말 소녀님 말씀대로. 아사토르님께서 알리의 In My Dream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성장엔진님 제가 첫 번째로 읽어드렸죠. 그리고 말로써 못하면 마음으로 전하면 되겠죠 하셨고요. 빅터님께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 전에 정원이 중 하나한테 보고 받았다잖아. 근데 세종로 1번지 사는 여자는 테레비 보고 깜짝 놀랐다잖아. 그럼 보고 받은 분한테 자리 양보해야 하잖아 하셨습니다. 자나. 네.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나. 샤이님께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서오세요. 꿈엽 희주하나님 하셨고요. 별사나이님도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여름에도 왕성한 식욕을 이제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셨어요. 저도 어제 저녁 과자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 봉지만 먹어야지 했는데 이렇게 2봉지나 뜯어서 먹었습니다. 날개 달린 나무님도 다이어트 중인데 해물 부친 게 먹고 싶다고. 아, 맛있겠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이렇게 해물 들어간 전이 정말 맛있죠. 그쵸? 하이카 출동님도 꾸며본 시작이 설레요. 지금 듣는 이 음악처럼. 그래서 희주 하나도 설레는 사람인가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졸리님께서는 촛불만이 답이다 하셨습니다. 마징가5님께서도 광주에서 출첵해주셨고요. 가상계자님도 음악 한 곡 듣고서 시작합니다. 시흥농부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셨어요. 와스님은 비 내리니까 면 요리 먹고 싶대요. 그러게 면 맛있겠다. 그쵸? 시작했어님은 꾸며비 시작했어. 갑자기 댓글이 날아가 버리네요 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빅터님 제발 개콘 한 번만 봐주자나 하셨습니다. 이거 저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건데 어렵네요. 이거 뿜 엔터테인먼트 흉내내고 있는 건데 자나 네. 아이고 어렵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써님 출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써님이 전할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도 함께 들으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최경화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저는 장애 아동들 중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장애 아동들에게 예술 나눔 봉사를 하는 발레단을 후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 착한 발레단이 공연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발레와 성악 그리고 피아노 연주가 있는 크로스오버 코믹 창작 발레 이상한 챔버 오케스트라. 발레 공연은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을 한 방에 날려주는 유쾌하고 감동이 있는 코믹 발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초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저녁 8시 공연 창작 발레 이상한 챔버 오케스트라. 티켓 예매 및 연락처는 010-3262-4802입니다. 공연 수익금의 일부는 장애 아동과 탈북 청소년 돕기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네, 광고까지 다 듣고 왔고요. 와, 썬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참 오래 걸렸네요. 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목소리가 밝고 낭낭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제가 사전에 좀 정보를 들었는데 동남아 관광 다녀오신 분들 좀 우리 조합원들 중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녀오신 분 계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다녀오신 분들이 꼭 체험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코끼리 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코끼리가 이렇게 쇠사슬로 발이 묶여가지고 걸으면 사람이 그 위에 타는 거죠. 그쵸? 네.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보고 오시던데 이게 사실은 코끼리들이 학대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끼리를 구출해서 또 보호하고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는 곳이 있다고 우리 오늘 썬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코끼리로 여행 코스를 정하신 거예요?
가까운 태국 여행 많이 가시는데요. 태국 여행 하면은 이제 희주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 코끼리 트레킹을 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코스 중에 거의 하나씩 있나 봐요. 네, 관광 코스 중에 어때요? 태국 하면은 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보라 색깔. 혹은 코끼리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코끼리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여러 국가들 중에 태국에 많이 서식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원래 코끼리 왕국 이 태국이라는 말이 원래 이전에는 코끼리 왕국의 옛말이라고 해요. 아, 그 뜻이요? 네. 와. 네. 이 코끼리가 100년 전만 해도 10만 마리 이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은 약 2,200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2.2%만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의외로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동물원에서도 많이 보고 주변에 귀여운 캐릭터 상품으로 코끼리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코끼리가 멸종위기 동물일 거라고는 선뜻 생각을 못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어릴 적부터 늘 동물원에서 봐왔고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멸종 위기에 있구나. 네. 지금도 코끼리가 매년 13%씩 감소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코끼리들이 여행에서 만나는 코끼리들이 대부분이 이제 학대받아서 관광 산업에서 상업적으로 쓰이는 코끼리들이 대부분이에요. 좀 알고 보면은 왠지 코끼리가 슬퍼 보이는 얼굴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코끼리들이 왜 이 여행자들에게 관광을 같이 여행을 하는 관광 산업에 들어오게 하면요. 네. 원래 이제 70년도, 80년도에는 태국에서 이제 자동차나 교통수단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코끼리들을 벌목 어떤 과정에서 나무를 운반하는 교통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80년대가 이제 후반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벌목이 금지되기 시작해요. 네.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두드러지면서 그래서 벌목에 금지되고 또 자동차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코끼리가 더 이상 이제 운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네네네. 근데 이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그 음식의 양이 200kg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먹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국에서는 우리 이제 한국에서 시골 가면은 소를 키우듯이 키우는 어떤 사람과 같이 이제 살아가는 어떤 친근한 가축애였는데 이게 더 이상 운반으로도 농사가 아닌 여기서는 이제 운반 용도로 쓰였다면은 그 의미가 그 용도가 이제 사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 음식에 들어가는 유지비는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코끼리 트레킹 혹은 길거리에 이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구걸하는 코끼리예요. 그러니까 어릿광대 옷을 입고 구걸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도로변에서. 네, 보시면은 그 코끼리 주인이 이제 코끼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가운을 입혀서 코끼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게 하죠. 네. 좀 안타까운 얘기네요. 구걸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고 또 코끼리가 광대 옷을 입고 있다고 하니까는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써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거는 어떻게 됐든 여행인데 이 코끼리와 어떻게 여행이 접목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국에 가서 코끼리를 꼭 만나고 싶다면은 또 다른 방식의 만남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코끼리 혹은 관광 어떤 동물 쇼에서 철창 밖으로 보이는 코끼리가 아니라 이 코끼리들을 보호하고 있는 어떤 센터 그 국립공원에서 코끼리랑 정말 철창을 넘어서 코끼리를 같이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뭐 강에서 목욕도 하고 코끼리랑 같이 산책도 하면서 코끼리랑 정말 직접적인 교감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이에요. 그건 학대랑은 거리가 먼 거죠? 네. 와, 다행이다. 쇠사슬도 없고, 코끼리가 산책하고 싶을 때 같이 산책하고,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막, 억지로 타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고 하니까는, 이것도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엘리펀트 네이처 파크에 네. 대한 소개를 좀 더 해주실까요? 네. 이번 태국 여행에서 가보게 될 네. 지역은 태국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라는 도시인데요. 네. 이 도시, 치앙마이에는 주변에 산악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들이 많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지역에 위치한 이제 엘리펀트 네이처 파크라는 네, 이제 네. 코끼리 국립공원이 있어요. 네. 이곳은 코끼리를 딱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네. 딱 오네요. 네, 뭔가 코끼리를 보호하고 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관광산업에서 구조되는 코끼리를 직접 구조를 하고 이 구조된 코끼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공정 여행사이면서 비영리 기구예요. 네. 이 과정에서 여행자들은 어떤 재활을 하고 있는 코끼리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재활이라고 하면 네. 학대당한 아이들이 이렇게 구출된 건가요? 네, 이 구출된 코끼리들을 관리하고 또 다시 재활 치료를 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네. 이때 여행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여행 프로그램으로 이 코끼리들이랑 같이 어떤 먹이도 줘보고 그리고 같이 산책도 시켜보면서 코끼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경험을 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자료를 봤더니 네. 우리가 여행 경비로 이렇게 지불하는 게 네이처파크로 환원이 된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여행의 방식이 1박 2일도 있을 수 있고, 장기간 이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행 네. 프로그램들도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 여행 경비를 내죠. 입장료라든지 프로그램 체험비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모든 경비들이, 이 비영리 기구에 직접적으로 환원이 돼서, 코끼리를 보호하는 기금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행자는 정말 우리가 사실은 여행 가서 코끼리를 만나보고 싶다 혹은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고 싶다는 네. 거는 그냥 울타리 안에 있는 코끼리를 밖에서 먼발치에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직접 네. 코끼리를 만나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코끼리를 만나고 이런 활동, 먹이 주고 목욕하는 이 과정들이 사실은 코끼리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한 되게 소중한 일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행의 그 행위 자체가 네. 사실은 코끼리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네. 또 여행자가 낸 비용으로 이 코끼리를 구조하는 네. 비용들, 그리고 코끼리를 아까 이제 하루에 200 바나나와 각종 네, 채소들을 네. 먹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음식 비용들, 네. 그다음에 다친 코끼리를 이제 치료하는 네. 약품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재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코끼리를 타는 것, 그것도 네. 쇠사슬에 묶여있는 코끼리를 네. 타고 이런 것에만 그치지 않고 네. 우리가 여행자로 거기를 갔지만 네. 코끼리에게 도와줄 뭔가 도움의 손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코끼리에게 환원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 비용이. 네. 어떻게 이거 누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공원은 누가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네, 설립자 렉이라는 여성분이신데요. 네. 실제로 이 렉이라는 이름이 태국에서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태국 분이신가요? 네, 태국 치앙마이 실제로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네. 현지 분이신데요. 이 렉이라는 여성이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축으로 코끼리랑 같이 생활을 했던 환경에서 자랐어요. 네. 그래서 이 코끼리를 또 무척이나 좋아하고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을 이제 생각하듯이 네. 되게 아끼는 코끼리가 있었는데, 이 코끼리가 마을에서 파잔의식이라는 거를, 당하는 거를 경험을 하게 돼요, 성장하면서. 그 의식이 뭐예요? 네. 여기서 파잔의식이라는 거는, 네. 코끼리는 야생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가,
길거리에서 이제 국어를 하게끔 네. 같이 걷게 한다거나 혹은 동물쇼에서 무언가 이제 재주를 부리게? 네, 재주를 부리거나 하기까지는 학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코끼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네. 코끼리 딱 몸집에 딱 맞는 네. 나무 상자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이 네. 상자 안에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서 3일 동안 이제 날카로운 뭐 쇠창살이나 네. 뾰족한 어떤 이제 도구들로 코끼리를 이제 마구 쪼는 행위들을 파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파전을 하는 이유는 야생동물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네. 이 3일 동안 학대를 받은 코끼리가 이제 3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서열을 이제 가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인간이 이제 나의 어떤, 보스라는, 그리고 나는 네. 순종해야 된다는 네. 것들을 이제 코끼리가 알게끔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3일 동안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네. 코끼리가 이제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는데요. 실제로 아마 태국에서 코끼리 만나셨던 분들 중에 자세히 이제 거기서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을 자세히 코끼리를 들여다보면은 네. 머리 위에 보라 색깔 마크가 있는 것들을 네. 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네, 이 보라 색깔이 사실은 약품인데 소독약인데요. 네. 실제로 이 두상의 코끼리를 쇠창살로 계속 찌르면서 네. 이 찌를 때마다 코끼리가 어떤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네.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찌르고 또 움직이게 한 다음에 또 덧나니까 보라 색깔 스프레이 약품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100% 학대받은 코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물론 뭐 다쳐서 네. 뭐 다리나 어떤 이제 곳에 소독약을 바를 수 있는데 네. 이 머리 위에 소독약이 있다는 거는 머리 위를 이제 새꼬치로 이제 학대를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랑 말이 통하진 않더라도 네. 다 느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이인데 네. 이마에 또 실제로 코끼리란 동물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처럼 이제 가족들이랑 집단 생활을 하는 네.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한 재작년쯤 무렵에는 이 코끼리가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던 때가 있었어요. 뭐 인도나 네네. 태국이나 네팔 등지에서 코끼리가 사람을 해쳤다. 네. 그래서 하는 그런 좀 공격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코끼리는 사람이 누군가가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네. 누군가의 영역에 침범을 절대 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순한가 봐요. 네. 덩치만 좀 네. 그치? 네.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인도에서 2012년대에 봤던 기사인데 인도에서 그 철도에서 네. 아기 코끼리가 철도에 치인 거예요. 이제 코끼리가 무리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네. 이 무리가 한 줄로 쭉 가서 이동을 하다가 네. 맨 뒤에 있던 아기 코끼리가 철도에서 이제 치여서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3일 동안 이 코끼리 무리들이 그 네.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네. 다 아는구나. 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알고 있는 되게 정서가라는 네. 거를 가지고 있는 이제 동물들인데 그런 동물들로 흔히 이제 고래랑 코끼리를 많이 뽑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인데 이 렉이라는 이제 이 대표 이제 기관의 대표분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고 또 이 과정에서 코끼리를 보호하는 일들을 조금씩 시작한 게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에서 코끼리를 이제 대대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또 구호 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시아 코끼리 문제에 대해서 또 알리고 또 여행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공정여행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써님이 진행하는 여행 네. 일정 프로그램 중에 그러면 렉 님도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네. 그러면은 여행 일정에 대해서 네.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태국
으로 보통 이제 방콕으로 많이 가시는데요. 네. 요즘에는 치앙마이 지금 이제 엘리펀트 네이처파크가 있는 치앙마이로 바로 가는 직항들도 하루에 한 편씩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치앙마이로 일단 여행을 떠납니다. 네. 기대돼. 떠납니다. 네.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코끼리를 만나는 이제 이 치앙마이에서 코끼리를 이 국립공원이 있는 이제 어떤 산악지방으로 이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숲속으로 여행을 하게 돼요. 네. 여기서 재밌는 거는 1시간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차를 타고 이제 네이처파크에서 같은 이제 이 활동들을 안내해 주실 이제 지역 전문가 가이드랑 네. 차에 같이 타서 지역을 다니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지역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고 또 코끼리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세요. 네. 알고 가야 되는구나. 네, 코끼리를 만나기 전에 이제 사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실제로 뭐 네이처파크가 소개된 BBC 다큐멘터리도 보고 하면서 코끼리를 만나기 전에 언어가 그 현지 가이드분이랑 통하지 않아도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파잔 의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코끼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동안 푹 빠져서 코끼리 영상을 보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국립공원에 다 달았을 즈음에는 그 거리에 그 숲길에 주황 색깔 리본이 달린 나무들이 많이 보여요. 그 리본이 뭐냐 하면요. 코끼리가 서식하려면은 이 서식지가 코끼리를 그냥 단순히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해서 이들이 갈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인도네시아처럼 이 태국도 벌목이 많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코끼리가 동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서식지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나무를 베지 말자 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의미들을 그냥 일일이 다 마을 사람들에 전달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태국에서는 그 나무신을 신성하게 여기는 이 지역분들이 나무신을 신성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왜 우리도 그 전래동화나 시골 가면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깃발이나 리본을 꽂아놓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벌목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좀 다른 방식으로 나무신 리본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황 색깔 리본들을 보시면은 이 지역은 여러 가지 나무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 국립공원 주변에 코끼리 서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지 않기 위한 활동이구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황 색깔 리본을 이제 지나면은 어느덧 차에서 내리면 정말 거짓말처럼 그냥 아무런 울타리도 없이 눈앞에 떡하니 코끼리가 인사를 맞아줘요. 우와. 그 친구들은 학대를 받고 구조된 아이들인 거죠, 다들? 이곳에 지금 현재 있는 코끼리가 약 41마리 정도, 42마리 정도 있는데요. 이 모든 코끼리들이 40여 마리 코끼리들이 실제로 관광지에서 동물쇼에 이제 이제 붙잡혀서 동물쇼를 행위를 하던 코끼리들을 구조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구조를 한다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여러 불법인가요?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구조 활동이 코끼리를 동물쇼에 데려가서 학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실제로 통용되지 않고 일상 다반사로 여행쇼에서 많이 동원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준에 의해서 이 코끼리를 구조할 때도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아무리 이게 옳지 않다는 게 어떤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도 코끼리를 쉽게 내주지 않는 거죠. 또 이분들이 그동안 이 코끼리를 이제 동물쇼를 하기까지 훈련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코끼리를 한 마리씩 구제해 오는데 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도 든다고 해요. 지불을 해야 되나요? 그 주인에게? 강압적으로도 구조해 올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이제 네이처파크에서 코끼리를 만나고 재미난 여행들을 할 때마다 네. 나오는 그 기금들을 통해서 네. 코끼리들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구조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사오는 거죠. 돈을 지불하고 구조를 네.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정 여행을 함으로써 그 네. 비용들이 네. 코끼리를 구출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겠네요. 네. 되게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구조를 한다거나 네. 혹은 코끼리를 직접 살린다거나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장벽들이 있는데 그냥 여행 가서 코끼리랑 재밌게 먹이도 직접 손으로 줘보고 네. 그리고 그 피부도 한번 쓸어내리면서 코끼리의 목욕도 시키고. 예, 교감도 느끼고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재밌는 여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재밌는 여행을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여행을 더 많이 할수록 코끼리를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는 있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1일치, 그러니까 코끼리를 딱 만나는 순간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잠깐 노래를 듣고 와서 계속 코끼리 구출, 코끼리와 함께하는 여행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잠시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곡으로 들어왔던 노래 알리의 In My Dream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노래가 나가면서 써니가 수다 그렇게 막 계속 이어봤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여행 코스를 좀 더 타이트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우리가 했던 수다들을 공개하도록 할까요? 네. 이제 코끼리들을 이제 딱 쫙 펼쳐진 네. 평야에 이제 코끼리들을 만났는데요. 코끼리들을 그냥 버스 내리자마자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네. 눈앞에 있지만 이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네. 이제 다른 공장여행 그 수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랑 비슷한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손 씻기. 그다음에 몸에 있는 먼지 쓸어내리기.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털면 되나요, 이렇게? 네. 이제 다 같이 이제 재밌게 서로 이제 마주 보고서 몸에 있는 먼지 싹 털고 그다음에 손 세정제로 씻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감기가 걸렸거나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코끼리를 만나는 거를 되도록이면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옮을 수도 있어서요? 네, 이런 손 씻는 행위 같은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되게 사람한테는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어떤 바이러스도 야생동물에게는 그게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원래 사는 서식지가 사실은 사람이랑 이 코끼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먹던 간식 함부로 주지 않기. 그래서 이곳에서 제공되는 음식만 코끼리 먹이기. 그리고 그 외에도 코끼리 앞으로 걸어가지 않기, 옆으로 걸어가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꼬리 근처에 가지 않기. 네. 왜요? 위험? 네, 코끼리가 맞을 수도 있나요? 네, 이 코끼리 꼬리가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워낙 굵기나 길이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자칫 뒤에 있다가 팔이 쫓거나 이렇게 할 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끼리가 시야에 벗어난 상황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감지되면은 이제 자칫 위험을 느껴서 코끼리가 잘못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간단한 코끼리를 더 잘 만나기 위한 그런 작은 이제 사전 수칙들을 교육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아직 아침이거든요. 아직 아침이군요. 네. 지금 아침에 일찍 그 국립공원에 도착한 거거든요. 이 수칙들을 다 이해하고 나서 코끼리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합니다.
같이 먹나요? 네. 정말로 식탁에서 같이 먹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보니까 게시판에 이제 사진이 막 올라왔는데요. 네, 나누님께서 네. 코끼리 사진 올려주셨는데, 네. 남실님이 올려주신 사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이 사진에 보면은, 코끼리 바구니에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요. 아. 매탱도 있고. 네네네. 아, 여기 써 있구나. 네,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수박이 왜 이렇게 작게 보이죠? 네, 이 중에, 맥스라는 네. 코끼리도 있었고, 릴리라는 이제 암컷 코끼리도 있었는데, 네. 이 코끼리마다 다 그 바구니, 먹이 바구니가 있어요. 이 바구니를, 창고에서 여행자들이 같이 네.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서,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박, 바나나, 그다음에, 호박,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먹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네네. 만나볼 그 코끼리한테 가져가서 직접 손으로 정말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노래 가사처럼 네. 정말로 코끼리들이 직접 우리 손에 있는 이 먹이들을 받아서 먹어요. 그래서 같이 먹이도 주고요. 처음에 촉감이 저는 아직도 지금 코끼리 얘기하다 만졌을 보면서 때요? 생각이 나는데요. 왠지 거칠거칠할 것 같아. 네, 저는 코끼리 그냥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거칠거칠하겠지 이 정도였는데 정말 만졌는데 마치 바위 덩어리처럼 네. 그리고 그 가죽에 있는 털들이 네. 솜털이 아니라 코끼리의 솜털이 네. 정말 두꺼워요. 어. 그래서 마치 뭐랄까 그 빗자루 네. 털보다 더 두꺼운 코끼리 솜털이 강하더라고요. 네. 의외다. 네, 그래서 정말 까칠까칠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손에 바나나를 들고 있는데 콧김을 훅 내뱉으면서 바나나를 딱 집어갈 때 네. 처음에는 막상 좀 두렵기도 하고 네. 하면서 뭔가 좀 괜히 내 바나나를 하나 먹었으니까 네. 왠지 이 친구랑 친해진 것 같은 느낌? 그러게요. 네. 그래서 뭔가 괜히 애정도가 막 생기는 것 같고 더 이 친구 네. 그 40여 마리 중에서 내 바나나를 먹은 코끼리랑 더 애정도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먹이도 직접 주고요. 그리고 옆에 이 코끼리 지역 전문가 분들이 이 코끼리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이 붙여져 있고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국립공원에 오게 됐는지 또 이 국립공원 안에서도 다양한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코끼리들끼리 어떤 썸씽이라든지 아, 진짜요? 네. 삼각관계 이런 것도 네, 있나요? 삼각관계라든지 이런 재미난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끼리들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어떤 좀 가슴 아픈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고요. 네.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코끼리랑 밥을 먹고서 이제 우리 여행자들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탁 트인 창문이나 벽이 없는 네. 어떤 그 거대한 오두막이라고 해야 되나? 오두막 치고는 좀 큰데 이렇게 정말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어떤 테이블이랑 네. 지붕이랑 네. 어떤 되게 예쁘게 정원이 꾸며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소개했던 그런 이제 코끼리 만나는 수칙 이런 것들도 배우고 네. 코끼리 영상을 보면서 교육 프로그램에 1시간 동안 참여해 보기도 하고 네. 다양한 액티비티를 이루어지는데요. 또 여기서 정말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쵸. 네, 코끼리들이 뒤에 내 앞에 막 사방으로 막 천천히 걸어가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네. 이 뷔페를 먹는데 음식이 정말 끝내주게 맛있어요. 음식도 맛있어요. 네. 광경도 사실, 좋은데. 네, 태국 음식이 워낙 태국이 워낙 미식가들의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 태국은 치앙마이에 네. 있는 북부 쪽의 음식들이 유독 더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말 이전에 방콕 여행하셨던 분들은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네. 특이한 똠양꿍이라든지 네. 특이한 어떤 그런 면 요리라든지 또 다양한 또 열대 과일도 빠질 수 없잖아요. 맞아. 빠질 수 없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정말 먹으면서 앞에 코끼리들이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들도 보고 나 가 있는 것 같아. 네.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요. 네.
근데 내가 거기 말씀하신 그 원두막 같은 네. 그곳에 앉아서 코끼리 걸어가면서 밥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마치 거대한 자연 스크린창에 정말 살아있는 동물들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눈앞에 쫙 펼쳐지게 되죠. 지금, 남실님께서 사진 올려주셨고요. 음식 네. 먹는 그 모습. 네. 그리고 선님이 오늘 설명해 주실 거는 4일차치 여행이지만은 아직 2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여행 얘기는 저희 시간 관계상 살짝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 혼자 이 여행 가고 싶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거죠? 네. 인원에 상관없이. 네. 오. 이 여행은 그냥 딱 한국에서 어떤 그룹이 만들어져서 네. 꼭 같이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네이처파크에 가면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네이처파크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이미 그룹을 만들고 있어요. 네, 거기서도 친구가 되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각각의 그 그룹 여행조들이 이제 열려 있으면요. 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조에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와, 그럼 현지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또 이렇게 태국 네. 여행 즐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코끼리 하면 이렇게 동물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네.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동물원이랑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이 제한 같은 거 혹시 있어요?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고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위험하지 않군요. 네. 코끼리 자체가. 그래서 모든 코끼리들 옆에는 네. 그 마호시라는 이제 코끼리 관리자들이 다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어요. 네. 원래 마오시라고 했을 때 이 코끼리를 조련할 때 쇠창살로 조련하는 네. 조련사들을 일컫는 말로 쓰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이 엘리펀트 네이처파크에 있는 마오들은 어떻게 보면은 1대1 매칭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사람인 친구가 이거 한 마리의 코끼리를 전담하는 이제 담당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옆에 있어서 계속 그 안전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을 수가 있고요. 조련사가 아니라 네. 친구군요. 네. 마톳이라고 불리는. 네. 나누님께서 스리랑카에는 코끼리 고아원이 있대요. 네. 그래서 부모 잃은 새끼 그리고 장애 코끼리 등 공원에서 살 수 없는 코끼리를 보호 관리하는 곳이라고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로 유지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이 친구들은 직접 이렇게 사람이 다가가거나 할 수는 없나 봐요. 코끼리야? 네. 코끼리 옆에 직접 같이 걸으면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태국에서는 네, 그렇죠. 네. 여기 스리랑카에서는 네. 그런가 봐요. 이 사진 올려주신 코끼리는 한쪽 발이 없다고 하는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학대받는 코끼리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좀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 여행을 떠나지만은 우리가 떠난 그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코끼리를 도울 수 있는 네. 그런 좀 의미 있는 여행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썬님께서. 네. 코끼리에 대해 다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코끼리라기보다는 이렇게 동물을 도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 코끼리 지능이 어느 정도냐고, 뉴블로그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아직 코끼리 지능까지는 체크를 미리 못했는데요. 그래도, 네.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 같은 거는, 네. 크게, 정서가 발달한 동물로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알아보고 위협적인 걸 느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 봐서는 아주 지능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또 댓글을 하나 살펴볼게요. 남일대님께서는 네. 태국에 대한 소개가 낯설지가 않다고 하셨는데 다녀오셨나? 그렇죠? 다녀오셨나 봐요. 목욕을 도와주는 모습도 있는데 저는 네. 코끼리가 지난번에 네. 제가 휴가 때 네. 놀이공원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사파리라고 하죠. 네. 그곳을 갔는데 덥다 보니까 모래로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열을 식히는 거라고 하던데 네. 이 친구들은 물로 씻네요. 지금 물로 씻는 과정이 목욕이 끝이 아니라요. 네. 여기서 이제 같이 물놀이 하면서 시원한 물을 정말 코로 쫙 흡수를 해서 확 정말 호스로 물 내뿜는 것처럼 네. 물 샤워를 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코끼리들이 바닥에 눕더라고요. 네. 오. 네. 만약에 우리 이제 사람이 이제 아이가 씻고서 바닥에 누웠으면 엄마한테 된통 혼났을 텐데 네. 실제로 여기 아기 다시 코끼리 깨놨더니. 네. 아기 코끼리들도 3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기랑 이렇게 물 샤워를 하고 네. 코끼리가 정말 등치를 실제로 보면은 아장아장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발랄하게 막 엄마 주변을 정말 경쾌하게 걷다가 네. 그냥 이렇게 쑥 누워가지고 모래를 막 이렇게 비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세균들을 박멸하는 효과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또 괜히 모래를 뿌리는 게 아니라 저는 네. 괜히 더 모래를 뿌리니까 네. 피부도 쭈글쭈글해 보이고 네.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날도 더운데 네. 지금 저 친구가 왜 저러는 건지 생각했는데 네. 그런 이유도 있군요. 실제로 그 모래를 뿌리면은 먼지가 막 나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어떤 그 TV 속에서만 코끼리 생태의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모습을 실제로 만날 수 있어서 네. 뭔가 또 감회도 새로울 것 같고요. 또 모래뿐만이 아니라 지능 목욕도 해요. 지능 목욕이요? 네. 코끼리가 그냥 모래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지능? 네, 네. 진흙 마사지를 하면서 네. 정말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기 코끼리 3마리가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네. 진흙을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몸에 막 끼얹어서 진흙 목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게스트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손님이 준비하신 해오신 얘기가 더 많긴 한데요. 네. 또 이렇게 아쉽게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오늘 또 안타까운 얘기를 전해주셔야 돼요. 오늘 네. 써님의 마지막 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점심 함께 먹기로 했어요. 네. 그동안 네. 사실 처음 이 라디오를 시작했을 때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또 여행 얘기를 재밌게 과연 들어주실까? 나만 재밌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지난 2개월 정도 이걸 하면서 목요일이 정말 늘 아침마다 너무 네. 기다려지는 저도 기다렸어요. 네,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끝나게 돼서 아쉽고요. 네. 또 지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중국에 지금 계시는 네. 한 청취하시는 분이 2024님이신가 보다. 네. 그래서 여행 질문도 해주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라디오는 여기서 끝이지만요. 또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여행 네.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또 문의도 많이 주세요. 네. 저도 다음번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썬님을 통해서 이렇게 썬님이 얘기해준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궁정 여행 전문가 우리 플레이 플래닛 대표 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썬님을 우리 그냥 잘 보내드리자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